안녕하세요. 다인타로의 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와 복잡했던 인연을 맺었던 과거 연인의 속마음과 연락운,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운에 대해 알아볼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1번입니다. 1번 분들, 가장 먼저 1번을 뽑으신 분들과 복잡했던 인연을 맺었던 상대방의 지금 속마음, 그리고 저 2번 분의 속마음을 먼저 살펴볼게요. 상대방 분께선 지금도 저희 2번 분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신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감정은 후회나 미안함보다는 아쉬움과 자기 합리화가 더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를 마치 애초에 끝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처럼 기억하려고 하시네요. 우리는 서로 너무 달랐어. 어차피 오래 갈 수 없었던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미성숙함이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관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가끔 불쑥 저 1번 분의 웃는 얼굴, 따뜻했던 대화들이 떠올릴 때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그 순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상대방 분은 내심 저 1번 분께서 자신의 곁에 있어 주셨기에 외롭지 않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세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저 1번 분에게 상처를 안겨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를 감당하기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써 모든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저 인연이 아니었을 뿐이라고, 서로를 위한 최선의 이별이었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반복하네요. 하지만 진심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후회와 그리움의 파편들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네요. 다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이번 분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별이 믿기지 않아 아프고 원망스럽고 미련이 남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깨달아 가시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별이 저희 이번 분의 탓이 아니었고 사랑은 혼자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의 말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배신감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감정조차 저희 이번 분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누구의 불완전한 사랑에도 자신을 내맡기지 않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대방 분께서 저희 이번 분과 어떤 관계로 가길 원하시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상대방 분께선 겉으로는 정리된 듯 무심하게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완전한 단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마주칠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애매한 여지를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완전히 끊어내기에는 저희 이번 분이 남긴 따뜻한 기억들이 너무 커서 스스로 외롭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심리적 구석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마음은 온전한 사랑이나 책임감이 있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이라고 하네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때 과거의 따스한 기억을 꺼내어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이기적인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희 이번 분과 진심으로 다시 함께 걸어가고 싶다거나 저희 이번 분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거나 하는 결연한 의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저희 이번 분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만 가득하네요. 그렇기에 상대방 분이 바라는 관계는 냉정히 말했을 때 자신이 더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언제든 위안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연락은 하지 않지만 차단은 하지 않고 관심은 주진 않지만 가끔 저희 번분의 SNS를 살펴보고 혹시 다른 인연이 생기지는 않았나 슬쩍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다 만일 저희 번분이 허락을 하여 다시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면 사귀는 관계는 아니지만 정말 편안한 친구 같은, 연인 같은 그런 관계로 가길 원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시 저희 이번 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볼 자신이 없고 자신의 상황 또한 여의치 않다 생각하기에 자신이 심적으로 힘들고 불안정할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기억 속 사람으로 저희 이번 분께서 남아있기를 바라는 감정이 더 큽니다. 그건 관계의 지속이 아니라 감정의 유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는 마치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라고 착각하며 단지 지금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라는 말로 이기적인 여지를 남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분께서 다시 저희 이번 분에게 다가오실 시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카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 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약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로 보입니다. 이 시기 상대방 분은 겉으로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불안정함과 외로움이 점점 더 짙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든 없든 진심으로 위로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거라고 하네요.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이름, 얼굴, 기억이 바로 저희 이번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도 저희 이번 분만큼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지 못했고 어떤 관계도 이번 분과만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시기인 거죠. 하지만 이 다가옴이 꼭 반성이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갑자기 연락하면 받아줄까? 지금이면 좀 잊혀졌을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이다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움직임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처음엔 감정적인 메시지로 시작된다라고 하네요. 저희 이번분께서 자주 들어가던 온라인 공간에 흔적을 남긴다던가 공통 지인을 통해 은근슬쩍 자신의 근황을 전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접근의 핵심은 자기 확인이란 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상대방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저희 이번 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아직도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큽니다. 그렇기에 저희 이번 분께서 이러한 자신의 감정적인 연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본 후, 그 다음에 자신이 좀 더 본격적인 행동을 조금씩 하고 싶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 시점에 저희 이번 분께선 어떻게 행동하셔도 어느 정도 힘든 결과를 낳습니다. 만약 저희 이번 분께서 이 시점에서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준다면 상대방 분은
자신이 여전히 저 이번 분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예전처럼 저 이번 분을 쉽게 대하고 다시 감정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여전히 나를 좋아하네? 나는 아니란 확신은 곧 또다시 무책임하고 가벼운 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기에 저희 분께서 이 상대방 분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자신이 자존심을 부리며 조금 멀어져 갔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다시 다가올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 관계는 처음부터 다시 확고히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정하고 애매한 움직임을 반복하다 점차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차에 이르면 상대방 분은 저희 분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과도 일치하네요. 그러나 그 다가옴의 결은 다정하거나 진심 어린 것이라기보다는 가벼운 호기심과 자기 확인 욕구에서 비롯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곧 예전에 익숙한 패턴대로 행동하며 예전과 같지 않은 저 일본분의 모습에 스스로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변하며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4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상대방 분은 마음속 미련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저 일본 분의 주변을 서성일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5개월 차가 되면 상대방 분은 더 이상 일본 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감정적 보상이 없다라고 판단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관심사로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미련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6개월 차에 이르면 이 관계는 마치 사라지듯 흐릿해집니다. 뚜렷한 마무리나 이별의 말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지 않은 채 점점 멀어지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저희 이번 분은 그 사이 스스로의 내면을 정리하고 더욱 단단하고 자율적인 삶을 향해 걸어가게 되신다고 하네요. 그러나 반면 상대방 분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늦게서야 과거에 따스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후회와 자기 연민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1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상대방 분과의 인연은 저희 2번 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다고 하네요. 비록 숱한 고민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으셨지만 이를 통해 저희 2번 분께선 더 단단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은 바로 이러한 저희 2번 분만의 깊이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네요. 과거는 분명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아픔이 저희 1번 분의 가치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번 분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희 1번 분께선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1번 분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1번 분을 소중히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더욱 힘을 내어 힘껏 저희 1번 분을 더 사랑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더 빛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1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이번에 뽑으신 분들과 연결되어 있던 상대방 분의 지금 속마음, 그리고 저 이번 분의 속마음을 먼저 살펴볼게요.
상대방 분께서는 요즘 문득문득 이번 분을 떠올립니다.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참 따뜻했지.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줬고 내 눈치를 보면서도 편하게 웃어줬던 사람이었어. 라는 식의 회상입니다. 그러나 이 기억은 애써 마음 한켠에만 담아두고 싶은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이번 분이 준 안정감과 따스함은 좋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 감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도 기억 속에 함께 묻혀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분은 내심 스스로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먼저 행동한다든가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일이 서툰 자신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을 떠올릴 때마다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이 뒤따라온다고 하네요. 이 때문인지 상대방 분께선 지금 저 이번 분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보단 불안과 회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추억으로만 간직하려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번 분께서는 상대방 분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도 마음 한켠엔 여전히 상대방 분을 생각하는 따스한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예전처럼 모든 걸 내어주며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형태의 감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갈등이 생겨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되겠지 라며 부드럽게 감정을 눌렀다면 지금은 저희 이번 분에게도 명확한 기준이 생긴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상대방 분을 떠올릴 때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조용히 선을 긋고 계신다고 합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마주쳐서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부드러운 바람은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시라고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대방 분께서 저희 이번 분과 어떤 관계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의 상대방 분께서는 겉보기에는 모든 게 정리된 듯 덤덤하고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한 감정, 미련처럼 남아있는 복잡한 심경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네요. 상대방 분은 이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보다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미세한 연결선 하나쯤은 남아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은 없지만 완전한 타인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모호한 바람이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상대방 분은 자신이 먼저 다가갈 만큼의 확신이나 용기는 없습니다. 여전히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고 감정적인 책임을 지는 일에선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만약 이번 분께서 먼저 가볍게 연락을 준다면 아무렇지 않은 듯 마치 어제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줄 준비는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태도는 얼핏 너그럽고 편안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책임 회피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우린 그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다시 또 따뜻했던 관계의 온기를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접근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사실 상대방 분께선 어떤 형태로든 이번 분이 자신의 삶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가끔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 우연히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거리, 혹은 SNS 어딘가에서
여전히 소식을 볼 수 있는 위치. 그것이 굳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지만 완전히 잊히고 싶지도 않은 감정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번 분은 꽤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었고 그 안정감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 필요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공허할 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상대방 분에게 저 이번 분이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 분이 이번 분에게 다시 다가올 가능성과 그 시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약 3달에서 4달 사이 상대방 분의 내면의 상태는 한층 더 불안정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내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기대고 있던 어떤 관계나 일상적인 흐름에 갑작스러운 균열이 생기거나 혹은 외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 공백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로 인해 이번 분은 그 상대방 분의 머릿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울컥하고 솟구쳐 올라올 때 저 이번 분에게 먼저 다가올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다가옴은 반드시 진심에서 비롯된 회복 의지나 반성의 감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있을까? 내가 다시 연락하면 예전처럼 반겨줄까? 와 같은 자기 확인 욕구에서 시작되는 접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그렇기에 그 다가옴 또한 매우 조심스럽고 은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 분께서 이 상대방 분의 움직임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면 상대방 분께선 그 반응의 정도에 따라 자신이 취할 다음 수위를 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다가옴이 관계를 다시 성숙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라기보다는 여전히 상황을 저 이번 분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바라보는 식의 태도라는 점이라고 하네요. 만약 저 이번 분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받아준다면 상대방 분은 다시금 익숙했던 안락함 속으로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번 분이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거나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분은 금세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감정적으로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역시 이제는 다 끝난 건가 봐 라고 하며 혼자 상처받은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다시 모른 척하는 식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향후 6개월 동안 이 관계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딩의 전체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3개월 차쯤 상대방 분이 다시 저 이번 분에게 다가오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접근은 이전처럼 조심스럽고 탐색적인 방식이라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연락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묘한 시그널 아니면 공통 지인을 통한 감정적인 소식 전달 등의 형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네요. 이때 이번 분께서는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분께선 이 다가옴에 즉각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신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번 분의 변화에 상대방 분께선 당혹감을 느끼시면서도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합니다. 4개월 차에 들어서면 관계는 다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완전한 종류가 아닌 일시적인 후퇴 상태에 가깝다라고 하네요. 상대방 분께선 여전히 이번 분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차에 또 한 번의 작은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명확한 화해나 재해가 아니라 나 아직 여기 있어 라는 흔들림의 표시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시기에 상대방 분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날은 강한 그리움에 휩싸여 이번 분을 많이 보고 싶어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자신이 왜 이 관계에 다시 끌리는지조차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6개월 차에 접어들면 두 분 모두 자연스럽게 감정의 밀도를 줄이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정리되어 가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투거나 오해가 생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연락이 줄고 관심이 옅어진다라고 하네요. 이때 이번 분께선 그 상대방 분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신다고 해요. 반면 상대방 분께선 이 흐름을 끝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국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크게 품으시지만 여전히 행동으로는 잘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네요. 상대방 분께선 가끔씩 떠오르는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더 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그 뒤로 꽤 오랫동안 머무르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볼게요. 저 이번 분께서는 사랑을 주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고 늘 용기 있고 따스하게 상대방 분을 먼저 배려하며 관계를 이끌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스함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닌 저 이번 분의 내면에서 더 단단한 무늬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그 사랑을 저 이번 분 스스로에게 돌려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분과 저 이번 분의 다른 점은 상대방 분께선 끝까지 자기 감정에 솔직하기를 두려워하며 피하셨지만 저 이번 분께선 늘 당당하게 감정에 솔직하게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저 이번 분께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새롭게 다가오실 인연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듬뿍 가지고 계시게 되었고 상대방 분께서는 자신이 미처 저 이번 분에게 다하지 못한 그런 남겨진 마음 때문에 꽤 오랫동안 괴로워할 거라고 합니다. 언제나 저 이번 분만의 속도대로, 방식대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이 모든 이야기가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된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네요.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이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3번) 분들, 가장 먼저 3번을 해보신 분들과 복잡했던 인연을 맺었던 상대방 분의 지금 속마음, 그리고 저희 3번 분의 속마음을 먼저 살펴볼게요. 상대방 분께서는 현재 굉장히 무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지내는 듯해도 내면에서는 자신을 향한 자책과 자괴감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분께서는 나름 과거에는 상복분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이셨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감정적인 지침이 겹치면서 스스로를 점점 초라하게 느끼게 되셨던 듯합니다. 특히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로 인해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라는 무력한 결론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자책은 곧 자신감의 결핍으로 이어졌고 연락을 주저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셨다고 하네요. 반면에 저희 3번분은 그러한 상대방분의 처지를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에는 누구보다 따스하게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분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려고 노력하셨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분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더 움츠러들며 저희 3번분의 이해와 인내를 당연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3번분께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맞춰줘야지만 유지되는 관계가 맞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3번분은 상대방분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일어나서 함께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홀로 인내심을 쏟아붓지 않기로 결심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대방분께서 저희 3번분과 어떤 관계로 가길 원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분께선 현재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과 심리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자각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이나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무겁고 복잡하다고 느끼며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단 외면하거나 그대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가운데 상대방분께선 저희 사모분과의 관계마저도 자신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강해졌고 그러면서도 이 관계를 완전히 놓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복잡한 심리를 안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방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사모분과의 관계를 끊거나 정리할 용기도 반대로 관계를 온전히 다시 회복할 결단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댄 채 변화 없는 나날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분의 태도는 사실상 3번분의 이해와 인내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상대방분은 지금도 관계의 끈을 완전히 놓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바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3번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 한 구석에 여전히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감정적 피난처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상대방분께서 다시 저희 사모분에게 다가오실 시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은 30일 단위로 계산하여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대방분은 마음이 여전히 저희 3번분을 잊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거나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정신적인 여유나 용기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달 이내에 상대방 분께서 능동적으로 저희 3번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비교적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네요. 지금 상대방 분께서는 충분한 감정을 다룰 만큼의 여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3번분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가 아닌 단지 외부로의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딩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에서 5개월 후 상대방 분의 내면에 어떤 파동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흐름이 보입니다. 우연히 3번 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면을 마주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휩싸이면서 3번 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일 거라고 하네요. 이 시점에 상대방 분께선 감정적으로 매우 흔들리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대방 분의 다가옴은 지속적인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기복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즉 상대방 분께선 여전히 자신 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불안 혹은 그리움 같은 감정의 순간적인 파동에 휩쓸려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 저희 3번 분께서 보이셔야 할 행동은 상대방 분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닌 저희 3번 분만의 명확히 중심이 잡힌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저희 사모분을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두 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명확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편이 당장은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어도 오히려 크게 봤을 때 더 밝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카드 흐름과 상대방 분의 현재 상태를 종합해 봤을 때 이 관계는 큰 전환점 없이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개월에서 2개월 차이는 상대방 분이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심리적 불안정이나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깊은 자괴감 속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시기 저희 사모분께서는 상대방 분의 무기력한 태도에 실망을 거듭하게 되고 이 관계에서 저희 사모분이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점점 마음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실 거라고 합니다. 상대방 분께선 이런 사모분의 마음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하지는 못하시지만 8개월 차쯤에 이르러 감접적으로 체감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아마도 두 분 사이에 겹지인이 계시거나 우연히 마주치시거나 SNS를 통한 감정적인 눈치챔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에도 상대방 분이 여전히 행동으로 나서기보다는 혹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차에는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기보다는 서로가 애매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마음만 서로 엇갈리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5개월 차에 들어서면 상대방 분께서 다시 종종 관심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책임감보다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여전히 너가 나 좀 받아줘 라는 뉘앙스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해요. 3번 분께서는 이 시점에서 단호하게 거리를 두거나 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결국 6개월 차에 이르면 이 관계는 뚜렷한 이별의 말 없이 서서히 정리가 되어가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조금 더 미래, 그러니까 6개월하고도 이 3개월쯤 뒤에 또 다시 다가오실 신호가 보입니다. 저희 사모분께서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신다면 꽤 길게 이어질 인연 같네요. 마지막으로 3번분을 위한 조언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3번분께선 따스한 마음속 가득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열정으로 미래에 대한 엔진을 지피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지금은 저희 3번분만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분을 포함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자 하는 그런 정 많은 마음은 저희 3번분만이 가지고 계신 귀중한 보물이지만 그로 인해 저희 3번분의 진심과 열정이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3번분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네요. 저희 3번분께서 진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결단을 내리실 때 오히려 3번분에게 다가올 인연의 모습이 조금 더 밝게 빛날 거라고 합니다.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3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사번분들 가장 먼저 4번을 뽑으신 분들과 복잡했던 인연을 맺었던 상대방 분의 지금 속마음 그리고 지금 저희 4번분의 속마음을 먼저 살펴볼게요. 상대방 분께선 내면에 매우 감성적이고 여린 성향이 자리 잡고 있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다소 무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저희 4번분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위로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히려 먼저 연락을 자주 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는 의지도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 분의 불안정한 내면은 점점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워낙 보이지 않는 감정이 넓고 예민하시기에 작은 자극도 큰 파동으로 다가와 내면의 평형을 쉽게 무너뜨리곤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상대방 분께선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말없이 물러나 혼자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았을 때 그 안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가득하며 저희 사모분에 대한 죄책감으로 애써 그 감정들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반면 저희 사법분께서는 이러한 상대방분의 미숙함과 감정적 진폭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그분의 예민함조차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해주려 했고 때로는 스스로를 낮추시면서까지 상대방 분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법분께서는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드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신 것도 단순히 상대방 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사법분 스스로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을 정리하고 이 관계가 더 이상 사법분 자신을 침식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는 차분한 선택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대방 분께서 저희 사법분과 어떤 관계로 가길 원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대방 분은 명확한 언어나 행동으로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감정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단절보다는 연결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믿기엔 아직 마음 한켠에 너무 많은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특히 저희 사범분께서 여전히 자신의 안보를 궁금해하고 있을까? 혹시 여전히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주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감정을 관계 회복으로까지 끌고 갈 용기나 확신이 아직 없다라고 하네요. 상대방분은 만일 저희 사범분께서 먼저 연락을 해온다면 너무도 기쁘게 받아들일 태세이지만 스스로 먼저 다가가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상대방 분께선 다시 사범분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의 사랑이든 혹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 유대감이든 간에 그 연결고리를 끊고 싶어 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등을 돌리는 대신에 감정의 여운을 남겨두려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모습은 다소 이기적인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진심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카드는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분은 저희 사범분과의 재회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분께서 다시 저희 사범분에게 다가오실 시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은 30일 단위로 계산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대방 분께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범분에 대한 감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거나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기에는 감정적인 정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특히 한 달 이내에는 상대방 분이 직접적으로 저희 사범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범분을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하지만 리딩 흐름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후 상대방 분의 내면에서 아주 중요한 감정의 전환의 흐름이 차지할 수 있다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이 시점에 접어들면 상대방 분은 혼자서 감정을 끌어안고 있기가 매우 힘들어지고 결국 다시 사범분의 존재에 기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상대방 분의 다가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다가옴은 충동적이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들여다본 끝에 도달하는 조심스럽고 진중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이때 저희 사범분께서 보이셔야 할 반응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중심을 잡고 그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시기에 상대방 분이 돌아온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안정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이 감정의 흐름은 서서히 이어지며 사방분께서 중심을 지켜줄수록 상대방 분도 그 감정에 감화되어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게 될 거라고 하네요. 저희 사모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 달 안이 이 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간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앞서 리딩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저희 사모분께선 이 리딩을 들으시는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한 달 이내, 그러니까 조만간 상대방 분께서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연락은 단순한 안부 인사처럼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범분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조심스러운 복귀의 이미지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네요. 사범분께서 이 연락을 받아주신다면 이후 2개월 차와 3개월 차까지는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회복되고 오랜만에 다시금
따스한 분위기를 나누는 흐름이 강하게 보입니다. 상대방 분께선 어느 정도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시며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또한 4번분 또한 상대방 분의 이런 태도에 마음이 풀리며 그동안의 오해나 상처가 조금씩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4개월 차에 접어들면 이 관계에 다시 또 한 번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분께선 또다시 사소한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다시 내면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 분께서는 이전처럼 또다시 말을 아끼거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춰버리려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차까지 이러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며 두 분 사이의 대화도 약간 단절되거나 오해가 깊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의 끝자락,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4번분의 중요한 결단이 이 관계의 향방을 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단은 다시 제대로 함께하자는 선택일 수도 있고 우리 이제는 친구로 남자라는 차분한 정리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카드의 흐름은 어떤 방향이든 그것이 저희 4번분에게 안정과 회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인연은 저희 4번분께서 그동안 경험해온 사랑 중에서도 가장 감정적이고 복잡하고 진폭이 컸던 인연 중 하나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복잡함은 저희 4번분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감정 근육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져준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하네요. 상대방분의 불안과 감정에 너무 깊이 이입하기보다는 이제는 저희 4번분 자신의 감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할 땐 거리도 두고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저희 3번분의 곁에는 그 깊이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4번분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던 상대방 분께선 계속 변함없이 저희 4번분의 곁을 맴돌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인연이 끝이든 새로운 시작이든 그 모든 흐름은 저희 4번분을 위해 존재하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4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